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, 바로 65세 이상 동포분들을 위한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아마 많은 해외 동포분들께서 은퇴하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게 마음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. 법적인 절차 같은 걸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하고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제도가 대체 뭔지, 이걸 선택하면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점은 감수해야 하는지, 신청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,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모든 건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이때 한국의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정말 특별한 문이 하나 열렸어요. 바로 과거에 한국인이셨던 분들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한때 한국 국민이었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원래 살던 나라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면서 한국 국적도 다시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. 단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.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해야 해요. 재외동포분들이 고국에 더 쉽게 돌아와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였죠. 그럼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여기 4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. 첫째, 당연히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지셨던 분이어야 하고요. 둘째, 지금 만 65세 이상이셔야 합니다. 셋째, 지금 살고 계신 나라에서 복수 국적을 허용셔야겠죠?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해요. 그냥 잠깐 들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국에서 쭉 살겠다는 영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. 이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해요.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신청할까요? 매년 수천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. 그 이유, 바로 혜택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. 특히 의료 분야랑 일상생활에서 체감되는 게 아주 커요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진짜 핵심 중 하나인데요. 바로 건강보험료 차이입니다. F4 비자로 계시면 한국에 6개월 이상 살아야 가입 자격이 생기고 보험료도 전체 가입자 평균으로 내야 해서 월 15만 원 정도가 나와요. 그런데 복수국적자가 되면요. 주민등록번호 나오자마자 바로 가입되고요. 보험료도 개인소득이랑 재산에 따라 계산돼요. 그래서 만약 한국에서 소득이 없으시면 월 2, 3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. 와, 차이가 정말 크죠?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. 혜택은 건강보험 그 이상이에요.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무료고요. KTX나 비행기, 배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노인복지관 이용이나 무료 건강검진, 노인 돌보미 같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요. 심지어 소득 기준만 맞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. 세금 혜택에 공공주택 우선 분양권,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정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통합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좋은 점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신청해야 할 것 같죠? 하지만 잠깐만요.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. 한국 국적을 얻는다는 건 반대로 외국인으로서 누리던 몇 가지 특권은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.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죠. 가장 큰 변화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나면 한국 땅에서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대우받는다는 점이에요.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써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. 전 세계에서 번 소득이 한국의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또 자녀가 있다면 외국인 학교에는 보낼 수 없게 되고요. 이런 점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해요. 특히 자녀분들이 미국에 계신 경우라면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. 부모가 복수 국적을 갖게 되면 자녀들이 나중에 연방정부나 군대, 정보기관처럼 보안이 중요한 분야에서 일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. 이게 생각보다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장단점을 다 따져보고 그래, 나는 신청하겠다 결심하셨다면 이제 그 과정을 알아봐야겠죠? 절차가 좀 여러 단계인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반드시 한국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.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. 우선 예전에 한국 국적을 잃었다는 국적상실 신고부터 해야 해요. 이건 국적 회복 신청이랑 동시에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엔 한국에 살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재외동포 F-4 비자와 거소증을 받아야 합니다. 준비가 되면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신청서를 내야 하고요. 대리 신청은 안 됩니다.
심사를 통과하면 국민선서식에 참석해서 증서를 받고 1년 안에 외국 국적 행사 안 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해요. 마지막으로 이 서약 확인서로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주민등록증이랑 한국 여권까지 만들면 드디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셔야 해요. 이 과정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거든요. 보통 신청하고 허가받기까지 한국에 계속 계신다는 가정하에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. 신청서를 내고 나서 만약 장기간 한국을 떠나 계시면 심사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. 스톱이에요. 다시 심사를 받으려면 한국에 돌아와서 저 다시 왔어요 하고 출입국 사무소에 알려야만 그제야 다시 진행됩니다. 이거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시간이 한없이 길어질 수 있어요. 자,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제도를 살펴봤는데요.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. 이 정책을 둘러싸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꽤 뜨거운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 과연 이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. 최근에 정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. 결과가 꽤 흥미롭습니다.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이를 지금 65세보다 더 낮추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하고 물었더니 보시는 것처럼 65.5%, 그러니까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반대한다, 지금처럼 65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찬성하는 의견은 34.5% 정도였고요.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걸까요?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보입니다. 제도를 확대하자는 쪽에서는 해외에 있는 유능한 동포 인재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고 이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니 경제도 활성화 될 거다라고 주장합니다. 반면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. 안 그래도 복지 예산이 부족한데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. 과거에 병역을 기피했던 사람들이 이걸 악용할 수도 있다.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. 결국 이 길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아주 큰 혜택과 동시에 감수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선택입니다.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내용들이 이 여정이 과연 나에게 맞는 길일까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.